자, 반갑습니다. 시스템 분석과 설계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분석과 설계에 이론적인 배경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실습과 연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게 될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파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만들어지는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일이 저장되는 곳에 따라서 파일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파일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 그 다음에 사용되는 종류,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나눠지는지 그 종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목표와 같이 연관을 지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과 설계 4주차 강의 시작을 합니다. 자, 파일 설계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결과물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기록 정보라든지 공장에서 재고 관리나 또는 군대에서는 군사 물자 관리나 그런 목적으로 종류별로 묶어놓은 것들을 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글 같은 곳에서, 아래 한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한 개의 문서도 한 개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오른쪽 그림처럼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나 또는 자기 테이프 같은 곳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안쪽에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와 같은 형태로 많이 변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 설계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설계의 첫 번째 순서는 성격 확인입니다. 성격 내지는 목적 확인인데요. 시스템에서 말씀드리기를 시스템은 무조건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용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파일의 목적이나 종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명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이 명칭의 내용이 파일의 명칭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항목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 검토는 항목에 어떤 내용의 항목이 들어가느냐, 결국 이야기하자면 한 레코드를 이루고 있는 필드를 어떤 필드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을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 레코드를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 학번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제품 번호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주에 배우셨던 코드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항목 배열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파일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 매체 검토입니다. 만들어진 이 파일들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소규모의 작업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대규모의 작업에서는 저장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다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하고 하는 작업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들이 어떤 형태의 매체에 저장을 하게 되면 빨리 찾을 수 있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도 파일 설계 순서에 꼭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시스템 분석가의 자질에 여러가지 장비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같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편성법 검토입니다. 파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파일을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고 순차적으로 지우고 순차적으로 검색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색인 순차 방식으로 해서 목차를 두고 찾아가는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랜덤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리스트 편성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찾아갈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되면요. 파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기술 부사관이 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우선 자격증, 인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1학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체력 면접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있을 필기시험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1학년 때 해병대 1차 시험 통과하신 분들은 체력과 면접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적 능력 평가, 네,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군 기술 부사관이 되기 위한 레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군 기술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세 가지 하게 되면 지적 능력 평가, 체력 면접, 자격증, 인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서로 관련 있는 레코드들의 집합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로 관련 있는 레코드의 집합체가 바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은 레코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들어가게 되는 레코드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형태들 중에서 비블록화 고정길이 레코드가 있는데요. 이 비블록화 고정길이 레코드라는 것은 IRG R1, IRG R2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레코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 레코드의 길이가 정해져서 그냥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블록화 고정길이 레코드인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속도 빠르고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한 레코드 형태는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답이 블록화 고정길이 레코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블록화 가변길이 레코드는 말 그대로 길이가 조종이 되는 레코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블록화 가변길이 레코드,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블록화된 레코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은 매체, 내용, 편성법에 따른 분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매체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체라고 하는 부분은 파일이 저장되는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 부수가 설계라는 학문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여기 보이시는 하드디스크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회전하는 디스크에다가 정보를 랜덤 형태로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고,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점이 있다면, 직접 저장 장치라고 해서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랜덤 형태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암이 하드디스크에 직접 찾아가서 정보를 읽어주는 경우고요. 이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테이프 리드라는 장비가 따로 있게 되는데 테이프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그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는 순차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기 디스크는 직접 저장 장치고요. 자기 테이프는 순차 저장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파일의 분류, 매체, 내용 부분에서 두 번째 들어갈 부분이 파일 편성 방법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파일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파일 내용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여기서 순차 편성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차 편성은 자기 테이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테이프를 사용을 하는데요. 쌈이라고도 불려주기도 하고 Sequential Access Method, 즉 순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메소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테이프라는 것은 진영이 이렇게 천공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자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테이프로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테이프가 다 풀려야만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순차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단점이 있는데요. 파일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제로 이 순차 파일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 레코드를 삭제한다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부터 쭉 다 읽고 삭제할 부분만 읽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읽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삭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색인 순자 파일입니다. 색인이라는 것은 바로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덱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덱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책에서 목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차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자기 디스크라는 메소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랜덤 처리와 데이터 순차 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파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랜덤 처리라고 하는 것은 시퀀셜 처리하고 다르게 시퀀셜 처리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요. 랜덤 처리는 임의로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찍어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섹터와 실린더를 찾아가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인 순차 편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디스크를 이용을 했어요. 인덱스를 이용한 임의 처리, 랜덤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디스크 같은 경우 검색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삽입, 삭제, 갱신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테이프를 이용을 하는 순차 파일 형태하고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레코드를 처리할 때 여러 단계의 인덱스 처리를 해야 하므로 접근 시간이 느리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디스크를 인덱싱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본 영역 부분, 오버플로우 영역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색인 영역 부분은 마스터 색인과 실린더 색인, 트랙 색인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차후에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파일도 따로 소개가 될 텐데요. 마스터 색인은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 인덱스상에 기록되어 있는가의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고요. 실린더 색인은 레코드가 저장된 실린더의 정보가 기록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랙 색인은 레코드가 저장된 트랙을 판별하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트랙 섹터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색인 영역은 말 그대로 목차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영역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버플로우 영역은 이 기본 데이터 영역에서 오버플로우된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것이고 독립 오버플로우 형태로 해서 실린더 오버플로우가 다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경우 저장하는 공간이 오버플로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랜덤 편성 부분에서 해싱 함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해싱 함수라고 나오게 되면 무조건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자 하는 레코드를 주소 계산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것을 해싱 함수에서 랜덤 편성을 해주게 됩니다. 주소 계산에 의해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계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특히 주소 변화를 위한 계산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계산을 하다 보면 같은 계산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사항은 오버플로우라든지 충돌, 메모리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시노임이라 그래서 동일한 버켓 주소를 갖는 레코드의 집합, 오버플로우는 버켓 내에 기억 공간이 없는 현상, 너무 넘쳐나는 거죠. 특징은 검색은 빠르지만 기억 공간의 낭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리스트 편성 포인트 방법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C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각각에 들어가는 값들을 정의해주는 경우인데 이렇게 연결해주는 노드들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레코드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붙어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해주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포인트만 바꿔주면 되니까 삽입이나 삭제가 굉장히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형태들 중에서 삽입 삭제가 쉬운 형태라고 하게 되면 포인트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에 파일 내용에 의한 분류 보시게 되면은 마스터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보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성적을 보관하는 파일은 보통 세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스터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변화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수정이라든지 또 추가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간다거나 나온다거나 찾게 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마스터 파일은 원본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변화시키는 목적의 파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랜잭션 파일에서 갱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트랜지션 파일을 보도록 하죠. 트랜지션 파일은 지금 여기 그림처럼 많이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갱신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션 파일은 내용을 검사하거나 갱신할 때 사용되는 정보로서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파일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파일입니다. 저 히스토리 파일은 복구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파일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 파일을 찾아가다 보면 복구하기 위한 사용되는 파일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파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히스토리라는 게 결국 그대로 사진 찾아보시게 되면 역사라는 의미가 있고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일러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스터 파일의 끝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트레일러에서 끝부분 끌려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 트레일러처럼 마스터 파일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여러 개 나눠서 보관을 할 때 맨 끝부분에 해당하는 파일을 트레일러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물론 이제 책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스터 파일과 트랜지트 파일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스터 파일과 트랜지트 파일 내용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마스터 파일의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파일이고요. 트랜지션 파일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정을 한다거나 업데이트 한다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최종적으로는 트랜지션 파일을 맨 마지막 순간에 마스터 파일을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파일이 아니고요. 똑같은 파일인데 트랜지션 파일은 계속 주고받는 파일, 마스터 파일은 보관용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목표를 향한 마스터 파일 및 트랜지션 파일을 작성하시오 라고 해줬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스터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지난주에 작업하셨던 내용들인데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시고 이 트랜지션 파일은 그 파일 내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 혹시 오늘은 뭐 예를 들어 10가지 정도 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뭐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한다. 그러면 한 2가지만 하고 나머지 한 8가지는 내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트랜지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진행하게 되는 시스템 분석과 설계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시스템 분석과 설계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